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광주 전남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와 정당들도 일제히 출정식을 열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서구 풍금 사거리. 지게를 짊어진 후보자가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에게 명함을 돌리고 또 다른 후보자는 지지를 호소하는 피켓을 들며 출근길 유권자들에게 인사합니다. 6일 지방선거 선거운동 개시 첫날부터 후보자들 간 치열한 얼굴 알리기가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와 광역 기초의원 후보자들을 한데 모아 세를 과시했습니다. 강기정 후보는 듣는다 유세단의 출범을 알리고 공공항 이전 문제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광주가 힘을 모아 승리하고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함께 원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광주 전남 지역에 역대 어느 선거 때보다 많은 후보를 낸 국민의힘도 주기한 후보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을 위해 광주가 바꿔야 한다며 대통령과 함께 광주 미래발전을 위해 일할 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5년 저는 윤석열 새로운 정부와 손잡고 오직 광주 시민만을 위해 바라보고 뛰겠습니다, 여러분. 정의당도 민주당 독점 정치를 마감하고 다당제 민주정치를 여는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다고 밝혔고 온갖 비리와 부패가 끊이질 않는데도 민주당 정치는 아직까지 시민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정의당으로 과감한 정치 교체. 민주당에 이어 광주에서 가장 많은 후보를 낸 진보당 역시 새로운 대안 세력으로 거듭나겠다며 시민들의 한 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이 일당 독점을 끝내고 광주 시민들에게 새로운 생활에 새로운 정치를 디자인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정당 진보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6일 지방선거 투표날까지 13일 동안의 열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2일 만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각 정당들의 뜨거운 혈투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날 광주광역시장 후보자 토론회가 오늘 밤 광주 MBC를 통해 생방송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후보와 국민의힘 주기환 후보, 정의당 장현주 후보 등 3명의 후보자들은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광주 시민들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열리는 오늘 토론회는 광주 MBC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고 4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산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제대로 치유되기 어렵다 보니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 진압작전에 참여했다 계엄군에 체포돼 모진 고문을 당했던 나일성 씨. 바늘로 손톱 밑을 찔리고 몽둥이로 구타당한 아픈 기억은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해집니다. 나 씨에게 5.18 민주화운동은 42년째 이어지고 있어 진통제와 수면제 없인 잠을 이루기 힘듭니다. 이 약에 수면제 내 한 개 몸에 한 개치가 들어있는데 이걸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나를 새버리겠다. 나 씨처럼 5월에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전두환이 숨진 날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고 이광영 씨도 평생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5.18 민중항쟁 때 부상을 입어 숨진 피해자 10명 중 1명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자살률보다 50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시민군의 무기를 건넸다는 이유로 계엄군에 짓밟힌 이성전 씨는 광주 트라우마 센터에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상처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정신적 치료도 해야 하고 또 나같이 이런 트라우마가 많아가지고 우울증도 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솔직히 말해서 또 생활이 어려우니까.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하반기에 첫 삽을 뜰 예정이지만 2년 뒤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어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겐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트라우마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속도를 내서 저희들 마음은 좀 급하죠. 5.18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살아남은 피해자들의 고통은 42년째 진행형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42년) 전 오늘도 광주에선 수많은 시민들이 계엄군의 진압에 피 흘리고 있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당시에는 이런 소식들이 신문과 방송에 실리지 못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보도되지 못했지만 여러 위험을 무릅쓰며 기록을 남기려 한 언론인들도 존재했습니다. 광주 MBC 연속 기획보도 미완의 5월 수첩 이다현 기자입니다. 12.6 사건, 12.12 사태가 발생한 1979년 이후 모든 언론기관은 계엄하에서 사전 검열을 받아야 했습니다. 1980년 5월 무렵 각 신문과 방송사들은 잇따라 양심선언을 하며 검열에 항의하는 입장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에서 전부 기자들이 올라왔는데 지방에서도 한 40명 정도가 모였어요. 이 5월 16일 날 오후 7시에. 내용은 비상계엄 철폐하라, 전두환이 물러가라, 또 언론 자유 보장하라. 5월 16일 기자협회 차원에서도 검열 반대와 제작 거부를 결의했습니다. 오는 20일부터는 검열을 받지 않겠다는 보이콧이었는데 이를 주도한 기자협회 수뇌부들은 포고령 위반을 이유로 붙잡혀 고문을 당했습니다. 고문이 예전인데 고춧가루 고문도 하고 7석반 고문을 하는데 고문기술자 이은환이는 고문할 때 꼭 끼는 거지. 이런데 이렇게 하면 안 좋아 지금도. 크고 작은 반발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보도 검열관들하고 뭐 이런 것까지 삭제를 하느냐 말다툼을 많이 벌립니다. 그리고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총알이 날아드는 가운데서도 누군가는 취재 현장을 지켰습니다. 시민이 군인의 곤봉에 얻어맞고 계엄군이 거리를 가득 메운 사진 등은 그렇게 역사적 기록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군용 헬기가 와서 저희들한테 총을 겨냥하는 거예요. 광주 역사는 내가 기록했던 그 자부심, 그 마음을 갖고 일했기 때문에 그 무서운 것이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전남매일 기자들은 취재를 아무리 해도 신문에 싣지는 못하자 검열 없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 다른 인쇄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 시도도 좌절되자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며 집단 사직서를 냈습니다. 5.18이 끝난 후에도 어떻게든 참상을 알리려 한 노력은 이어졌습니다. 월간 전매 6, 7월 합본호에는 반민족, 반민주라는 단어로 신군부의 만행을 표현한 편집 후기가 실렸습니다. 검열의 허점을 비집고 내보낼 수 있었던 원고였습니다. 전체를 다 읽어봤어야 됐는데 아마 편집 후기에 이런 말이 써 있으리라고는 그 사람들도 생각을 못 해버렸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 가지고 저는 그의 사표를 3번을 썼었고 제 선배들 2분들도 사직을 했어야 됐었습니다. 8.15 표지엔 5.18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피로 물든 붉은 무등산 그림을 실었지만 이는 월간지 폐간의 계기가 됐습니다. 기존 언론이 기능을 못하자 윤상원 열사와 들불야학의 투사회보 등 대안 언론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매년 5월만 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한 줄도 못 쓴 기자들이 전부 죄인 아닙니까? 5.18 영령들한테 사죄를 하고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고
언론을 지키려는 노력은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언론은 1987년 6월 항쟁이 있기까지 억압과 굴종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론의 입이 막히면서 민주주의는 그만큼 늦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MBC 뉴스 이다연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숨진 경찰 유가족과 가해 당사자인 시민군 간의 화해회장이 마련됐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따르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당시 한평경찰서 소속으로 시위 진압에 투입됐다가 돌진하는 고속버스에 치여 숨진 경찰관의 유가족과 시민군 운전자가 만났습니다. 1980년 5월 20일 밤 노동청 앞에서는 도청 진입을 차단하는 경찰 대형에 시민군이 몰던 버스가 돌진해 경찰관 4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광주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중증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광주의 한 병원에 입원한 70대 여성이 중증 혈소판 감소 증후군 양성 환자로 확인됐습니다. 중증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데 광주 전남에서는 해마다 20명 안팎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드기 활동이 활발한 5월에서 9월 사이 야외 활동이 많은 중장년과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에서 주로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목포경찰서는 이성 문제로 다투다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4시 20분쯤 목포시 오감동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